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네, 드디어 트럼프가 취임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은 트럼프가 선서를 하는 영상인데요. 앞으로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이버캡 로보택시에 핸들이 달린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왜 달렸는지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월요일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저번 주장은 트럼프 취임 전에 좋은 상승이 나왔죠. 반도체 주식과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는 특히 나스닥이 1.51%나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자, 이 상승 배경에는 이 CPI 지수 하락이 큰 몫을 했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마저 하락을 하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시진핑 주석과 좋은 통화를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트럼프 취임 전에 좋은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들도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한 자산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CPI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9월달까지 밀렸던 게 지금 6월달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앞으로의 트럼프 정책과 물가 상황에 따라서 이 확률이 굉장히 많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올해 많으면 2차례, 적으면 1차례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난 2021년, 2022년, 특히 2022년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급속도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한 주가 하락이 있었죠. 큰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았고 주가는 잘 올라왔습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상승이 굉장히 컸죠. 바야흐로 AI 시대가 돌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AI 모멘텀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한 앞으로의 4년 동안도 저는 일단 미국 주식 특히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5가지 꼭지로 핵심 요소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친기업 정책을 많이 실행을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여전하고요.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계획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미국 기업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많이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든이 트럼프 정부에 진 이유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린 나머지 인플레이션 위기를 자초한 게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까지 터지면서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적 에너지 비상 상태를 선포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하고요. 석유 시추를 강화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석유 시추가 강화가 되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겠다라는 언급이 많은데요. 이민과 국경 관리에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멕시코와 연결되어 있는 남부 국경에는 다시 한번 장벽을 또 세운다라고 하고 불법 이민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어요. 역시나 테슬라와 전기차 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첫날에 100여 가지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EV 의무화, 전기차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종료를 할 것으로 설명할 예정에 있지만 관세와 관련해서는 좀 보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의무화를 이제 폐지한다라는 건 IRA 보조금이라든지 몇 년까지 전기차를 몇 대를 팔아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전기차만을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V 의무화 폐지 정책이 테슬라에게 나쁘게만 돌아갈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경쟁자들이 오히려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다행인 점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또는 기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EV 배터리 소재에 대한
이전에 보고된 관세 인상과 관련된 어떠한 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시진핑 주석과도 취임 전에 통화를 했지만 어느 정도 무역에 있어서는 윈윈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바이든 정부에 따르면 2032년까지 판매되는 차량의 3분의 2가 제로 배출, 즉 전기차여만 한다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 지침을 철회할 권한이 있는지도 아주 불분명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시점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거예요. IRA EV 보조금 7,500불에 달하는 EV 보조금이 올해 연말까지만이라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차량 판매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델 Q와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램프업이 되어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 수순을 밟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책 수립 이면에는 일론 머스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성 부서가 되겠죠. 이 효율성 부서에 지금 수장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Solving overspending will solve inflation. 자, 과도한 지출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미국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겠죠. 미국 기업들의 EPS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이 도지와 같은 부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마저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미국 주식은 크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정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아들 엑스마저 동원을 하면서 트럼프 정부를 돕고 있어요. 아들은 나중에 정치인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론 머스크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Save America, Help Trump라고 발언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 같은 똑똑한 사람을 트럼프는 곁에 두고 있으니까 정말 굉장히 성공적인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좀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아들 엑스와 함께 무대에 오른 일론 머스크를 보셨죠. 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중국 부주석을 만났어요. 한정 부주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식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못 오더라도 부주석 정도는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취임식 전에 일론 머스크와 한정 중국 부주석은 회동을 했습니다. 중국의 2인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부주석이니까 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국 부주석은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도 회동을 했고 일론 머스크하고도 이렇게 차례적으로 만났어요. 일론 머스크 CEO는 이 한정 부주석과의 대화에서 테슬라는 중국과의 투자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부주석 역시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기회를 잡고 중국의 발전과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이러한 광경을 보자 지금 1분기 최대 테슬라의 호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내 FSD 출시가 되겠는데 FSD 출시에 청신호를 밝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테슬라는 중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좀 빠졌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전년 대비 약 한 3, 4만 대 더 판매하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요 2024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일단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은 베이징과 상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선 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베이징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2631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징에 차량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데 차종별 판매량이 되겠는데 자, 2등까지 16,000대 정도예요. 하지만 2만 대를 넘게 판매한 차량이 있었으니 바로 모델 Y가 되겠습니다. 베이징의 국민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에서도 모델 Y가 3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되면서 1위에 등극을 했고 재밌는 점은 모델 3가 모델 Y에 이어서 2위로 판매가 되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만 대가 판매된 모델 Y가 있죠.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가 위치해 있는 상하이이기 때문에 베이징보다도 훨씬 더 판매량이 큰 것 같습니다.
자, 2등이 12,000대밖에 안 돼요. 2등보다 2배 이상도 높은 판매량을 보이는 게 모델 Y고 모델 3가 역시나 2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베이징에서는 모델 3를 찾기는 힘드네요. 아무래도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3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중국 시장이 중요한 만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부주석에게 테슬라는 투자를 강화를 희망한다라고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아무래도 이 회담에서는 1분기 FSD 완전 자율주행 출시를 요청을 할 법도 하겠습니다. 지난 중국 내 타오린 부사장이 이미 테슬라 차량은 완전 자율주행 FSD를 위한 하드웨어를 모두 갖추고 있고 출시만 선언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 출시한다라고 작년 12월 달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도움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빠른 시기에 FSD가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모델 Y가 기존의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를 굉장히 닮은 모양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FSD 출시를 염두에 둔 디자인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분기에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상반기 최대 호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FSD의 중국과 유럽에 출시가 되겠어요. 유럽 출시는 아직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만 신규 모델 Y는 기가 베를린에서 지금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가형 모델 Q가 상반기 중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PER 지수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427불 정도에 저번 주에 마감을 했는데 작년 EPS 예상치나 올해 EPS 예상치로 나누어 보면 PER 지수가 100배가 다 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싸지만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워낙 굵직굵직한 서식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이 아무래도 담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약속만 지켜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기에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가깝게 다가온 어제, 코앞으로 다가온 어제 두 번째는 이 저가형 모델 Q의 출시가 되겠는데, 자, 모델 Q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닮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보았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뭔가 동그란 게 보입니다. 자, 바로 핸들이 되겠어요.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스티어링 휠이 달린 테슬라 사이버캡이 기가 텍사스에 발견이 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버캡은 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모델이 맞아요.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가할 수 있는 로보택시가 되겠는데, 일단은 이 로보택시가 아직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드라이버를 앉혀놓고 언스푸바이스드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테스트 기관들은 보수적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로보택시를 타고 있지만 여차하면 위험 상황에 핸들을 잡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안전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니즈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핸들을 달아놓고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사이버캡에다가 핸들과 페달만 달면 그게 바로 모델 Q가 됩니다. 저가형 차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올해 상반기에 저가형 모델 Q가 출시할 수 있다라고 했고, 아무래도 빠른 출시를 하려면 이 사이버캡과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생산 라인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출시도 앞당길 수 있는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사이버캡에 대한 특히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제 모델 Q 머지않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뭔가 저 개인적으로도 우려가 되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틱톡과 인텔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 reportedly in talks to take over Intel. take over가 인수라는 뜻이거든요. 인텔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인텔은 모바일 시대에 잘 적응을 못한 나머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몇몇 기타 회사들이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저번 주 금요일에 9%나 크게 올랐어요. 하지만 주가는 현재 바닥을 기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92빌리언까지도 떨어진 회사입니다. 다만 지난 윈도우와 PC가 발전하던 시기에는 인텔의 왕자라고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미국에서의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틱톡도 미국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X 플랫폼은요, 중국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불균형적인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밸런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틱톡에 대한 관심 역시 일론 머스크에게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테슬라의 상황에 대해서 짧게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1분기 단기적인 분석이에요. 1분기 상승 요인으로는 일단 1월 29일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분기 실적은 제가 정말 자세히 매번 말씀을 해드렸어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향후 가이던스, 이 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발언을 할지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정말 강력한 호재는 역시나 중국 내 FSD 완전 자율주행 출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우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모델 Y가 아직 램프업 기간인 만큼 1분기 인도량은 좀 낮을 수 있어요. 4월 2일에 인도량이 나오겠지만 좀 낮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텔과 틱톡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인수 우려가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2022년 12월에 이때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약했을 때요. 100불까지도 떨어졌었죠. 2022년에는 일론 머스크의 X,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가 있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테슬라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최소 2년 동안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2년이 2024년 말이에요. 지금 2025년이 되었죠. 자, 주식을 팔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텔과 틱톡을 인수하려면은 굉장히 큰 자본이 필요할 건데, 일론 머스크의 대부분의 재산은 이 테슬라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역시 너무나도 궁금해서 일단 그록 AI에 좀 물어보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텔과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는데요. 틱톡보다는 인텔의 인수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는 모두 하드웨어 집약적인 사업인데요.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인텔을 인수하게 되면은 기술도 좀 자체적으로 더욱더 확보할 수 있고 생산 역량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텔은 90빌리언이 넘는 대형 주식이에요. 테슬라 주식의 가치가 상승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지만 인텔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려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틱톡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틱톡을 인수했을 때는 이 XAI의 AI 모델, 그록 모델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X와 틱톡이 결합하면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 내 사업에 진출하기도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틱톡은 중국계 회사고 일론 머스크는 미국 사람이에요. 정치적, 법적, 그리고 국제적 협상에 있어서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수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인텔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틱톡은 정치적, 지정학적 어려움 때문에 인수를 하고 싶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소문만 무성한 상태니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